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해외 지수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국내 지수가 오늘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전일에는 보면 장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1.7% 하락을 했다가 장 마감할 때까지는 거의 보합으로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지수가 큰 반등 없이 강하게 하방으로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음, 간밤에 해외 지수 먼저 한번 보면 음, 나스닥은 0.8% 상승을 했고 다우는 0.1% 하락을 했는데 오늘 그리고 이 상해 증시는 계속 빠지다가 오늘은 0.49% 상승 중입니다. 니케이도 0.2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차트로 한번 해외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 니케이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꺾였다가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꼭지점이 왔다가 눌림목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눌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 나스닥이 표시가 안 되네. 0.8% 상승을 했는데 뭐 추세는 뭐 유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와 있는 자리고 지금 보면 자리가 지금 안 좋은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엄봉을 지금 해서 눌림목을 일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오늘 또 이렇게 고점에 있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수급 한번 보면 이 지수도 수급이 참 중요한데 일단 보면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래도 장중에 지금 현재 매도량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팔다가 다시 해서 600억, 700억까지 뭐 7, 800억까지 팔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걷어들인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반등을 한 것 같고 일단 뭐 기관에서도 뭐 한 400억, 500억 팔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매수를 하면서 이 매도량이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현물에서 외국인이 593억, 기관에서 양매수로 414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매도량이 증가하면서 지수가 하락을 견인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처럼 좀 반등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 매도량이 계속 뭐 조금 마지막에는 좀 다시 매수를 했지만 지수를 하방으로 일단 강하게 민 것 같습니다. 이 분봉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일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끌어올려서 끝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락이 좀 깊었고 다시 올리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밀면서 이렇게 해서 하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락을 주도한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제약 바이오 중에 HLB 이 패밀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매도가 매수를 했는데 많이 하면서 일단 지수를 이렇게 하락을 좀 많이 부추긴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HLB라든지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현대바이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자,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현대바이오 일봉 차트입니다.
자, 현대바이오 L봉 차트고, 이 차트가 이렇게 장대 양봉 났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 놀고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전일하고 오늘 이틀 만에 이렇게 또 많이 하락을 해서 상승 출발했던 그 자리까지 다시 왔습니다. 일단 수급은 오늘 외국인이 18,000주, 뭐 기관에서 9,700주를 샀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주도주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HLB들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자, 이렇게 신고가 가고 시장의 대장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 2등주나 3등주 지금 현재 그냥 같은 그 제약 바이오주라고 해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너질 때는 같이 무너지고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고 하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일단 보면 지금 현재 고점에서 지금 현재 HLB 패밀리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도 추가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코롱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같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코롱 티슈진 때문에, 이슈 때문에 조금 같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력에 대한 그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런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올라가면 이렇게 올렸다가 세력은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일단 여기는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잖아요. 근데 요 날이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 터졌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일단 보면 상한가 갔으니까 거래량이 많이 죽은 상태고, 이날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부분의 세력들의 뭐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쓰지만 한 7, 80% 정도는 팔고 나갔으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남은 물량 같은 경우에 뭐 10%, 20% 정도 가지고 있던 것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은 경우 절대 스윙을 하면 안 되고 좀 짧게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 지금 이제 상승하기 여기까지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22,500원까지는 하락이 안 됐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을 줄 건지 이건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 전일까지 계속 시장이 주도주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봉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음봉을 이렇게 그리면 안 좋구나. 요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음봉을 그리니까 오늘 또 갭 하락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 발표로 해서 거기 지금 이제 팔고 있는 뭐 신약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11시에 했는데 아마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 나올 더 이상의 그 호재 뉴스라든지 없다고 판단하고 시장에, 그러니까 전일부터 이렇게 팔고 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또 개파락해서 또 춤을 추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팔고 다시 이렇게 팔고 다시 또 밑에 끌어내면 다시 끌어올려서 열심히 팔고, 여기서 열심히 판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열심히 팔았고 마지막엔 툼에 나오면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세력이 다 남았는지 양감 들어갈지 이런 종목들은 절대 스윙하는 종목이 아니고 그냥 짧게 치고 나오는 자리지 가지고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워낙 고점에 지금 와 있고 저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이 빠져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5일선에서 다시 받쳐주고 반등하는 자리를 확인하고 일단 진입을 하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는 좀 많이 안 좋다. 오늘 같은 경우 하락폭이 좀 워낙 깊어서 16%이기 때문에 좀 안 좋고, 전일 같은 경우 물론 고가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별로 안 됐는데 이날부터는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올려서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자리가 안 좋은 것 같고 조금 불안불안한 것 같고, 뭐 하락가 뭐 세력이 아직 남아 있다면 뭐 10%가 됐든 20%가 남아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올려줄 것이고, 만약 세력이 없다라면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신라젠.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HLB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러니까 꺾이니까 HLB가 꺾이니까 같이 이렇게 꺾였는데, 이 다행스러운 거는 보면 여기 장대 양봉 났던 자리에서 완전 무너뜨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HLB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스윙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요거처럼 요 자리처럼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HLB랑 동일한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지금 자리는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일단 오늘 외국인이 78,000주, 기관에서 96,000주를 매도를 했는데, 그나마 일단 신라젠은 그나마 조금 HLB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에,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 자리가 안 좋습니다. 일단 안 보고 제가 만약 가지고 있다라면 팔고 나와서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일단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단 강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HLB가 지금 현재 일단 시장의 대장주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반등보다는 다시 조정을 함주고 재차 상승을 한다든지 그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 자, HLB 생명과 이 대장이 아니고 2등인데 이 보면 오늘 조정 많이 줬다가 그래도 하락폭이 조금 깊었는데, 일단 보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일단 다행스러운 건 오늘 외국인 21만 8천주, 기관에서 2만 2천주를 매수를 했는데 그나마 수급이 조금 받쳐줘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 시간에서는 조금 안 좋은데 지금 현재 눌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팔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것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지금 자리는 좀 안 좋은데, 지금 보면 워낙 고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워낙 고가에 이렇게 매달리는 종목들은 절대 스윙하는 종목이 아니다. 짧게 짧게 트레이딩하는 종목이다. 다시 이렇게 재반등 하더라도 이렇게 눌러줬다가 다시 해서 타고 이렇게 호재 뉴스로 이렇게 반등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시장에 나온 그 호재 뉴스들이 다 했다라는 생각은 되는데, 일단 보면 워낙 시장이 대장주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으니까 아마도 조금 반등을 한번 줬다가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면 5일 전하고 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요 다시 해서 횡보를 조금 한다든지 조금 했다가 다시 재반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보니까 HLB 패밀리 중에 대장은 HLB 파워인 것 같은데 이게 뭐 때문에 대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가 대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터뜨렸고, 이 분봉으로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시켰는데, 일단 마지막에 일단 이 봉 하나에 12% 하락을 했는데 마지막에 6% 반등을 시켰습니다.
시간에도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하락을 해서 누군가는 아니겠죠. 아마 세력일 될 텐데 45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거래가 터지고 마지막엔 또 여기 100만 주 정도 되죠. 100만 4만 주 해서 다시 6%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매도를 많이 했지만 여기서도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서 마지막에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또 외국인이 한 10만 주 정도 샀는데 일단은 요즘 대장은 얘가 대장이니까 무너지더라도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으니까 아마 대장 오늘 또 양봉을 그렸기 때문에 대장은 한꺼번에 확 죽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등하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6%나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리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줬다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메가 MD. 자, 메가 MD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보면 이런 자리 신고가 돌파 패턴이고 일단 이 조국 패밀리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뭐 정시 비중을 좀 확대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40%까지 뭐 확대한다는 그런 뉴스에 따라서 이렇게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자리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 오늘 수급도 오늘 외국인이 99,000주 마지막 기관에서 237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 하락이 됐었는데 마지막 갭으로 자리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봤을 때 위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려주면 팔면 좋을 듯 합니다. 시간에 다니까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좋습니다. 자, 동진세미캠. 자, 동진세미캠은 오늘 외국인들이 136만 주를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 21만 7천 주를 매도를 했는데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신고가 이렇게 지난번에 급등을 한번 10% 정도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한번 주고 다시 해서 재차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 봐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이낙연 총리가 뭐 일본 방문하고 뭐 별다른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수급이 일단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는 나쁜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게 하는 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날 또 외국인하고 기관 동시 매수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해서 조정을 준다는 거죠. 중국은 안 돼 다시 이렇게 재차 상승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한 2주 동안 걸린 것 같은데 2주 지나고 난데 다시 이렇게 재차 반등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스윙하면 좀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수급이 좋았는데 지금 시간에서 조금 왜 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밀려주는데 위로 한번 올려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엔바이오 신규 상장주인데 이틀 동안 이렇게 춤을 춥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마지막에 급락을 지켰다가 오늘 또 다시 재반등해서 꼭지까지 한번 올렸다가 다시 또 내렸다가 다시 해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합니다. 일단 자리는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일단 만약에 세력이 있다라면 위쪽에서 여기서 한번 더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3,900원 정도에 매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드림 시큐리티. 자, 드림 시큐리티도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아, 이걸 못 봤네. 드림 시큐리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시간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봤을 때 일봉으로 한번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량 터졌고 오늘 또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로 한번 올려주면 오늘 뭐 수급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외국인이 16,000주 매도했고 기관에서 3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위로 한번 올려주면 팔면 좋을 것 같습니다. KMW 자, KMW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여기서 뭐 대주 지분 매각인가요? 블록딜인가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때도 많이 빠졌죠. 이때도 8% 정도 빠졌는데 이때도 6% 정도 빠졌는데 이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는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 추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5G 뭐 대장이었는데 밑에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해서 다시 이 고점에서 일단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500% 올랐네요. 지금 이는 자리 같은 경우는 참 지금 안 좋은 것 같고 오늘 또 거래량까지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뭐 이유는 뭐 실적이 됐든 뭐 5G가 뭐 어떻게 뭐 장비가 뭐 다른 쪽에서 공급하든지 그걸 떠나서 여기서 일단 수급을 일단 많이 줍니다. 일단 보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서 이렇게 가다가 오늘 뜬금포 갑자기 80만 주를 매도를 한 거죠. 그리고 기관에서는 계속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또 보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힘을 못 쓰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연기금에서 특히나 12만 주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 보면 가격들을 얘네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평가해 줍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걔네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파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가격이 다시 재차 반등을 하려면 얘네들이 다시 돌아와야 다시 가격이 재반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자리가 좀 안 좋다. 반등하더라도 어디서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5일선 타고 다시 올라가야지만 반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빨리 이렇게 빠지게 되면 비중을 한 절반이 됐든 뭐 얼마가 됐든 드러낸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부터 다시 매수를 하면 일단 비중도 가볍고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비중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에는 신라젠을 매매를 했는데 오늘 보면 신라젠으로 해서 9시 59분에 10시 정도에 일단 종목을 일단 선정을 했고 자, 오전 10시 1분에 18,700원, 600원, 500원 이렇게 해서 매수 넣어둡니다 해서 했고 일단 해서 제가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게 300원, 500원 이렇게 팔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은퇴준비님하고 이 워낙 이렇게 한꺼번에 단기간에 뭐 5분 10분 내로 안 올라주니까 이렇게 조금씩 매도하다가 그냥 10시 33분에 그냥 매도합시다 해서 매도했는데 어떤 분은 300원에 파신 분 있고 만약에 500원에는 갔는데 그때까지 만약 있었으면 팔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겠죠. 그래서 조금 빨리 판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신라젠 한번 보면
자, 신라젠 단기간에 이렇게 안 좋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빠지길래 여기서 제가 700원부터 해서 500원까지 매수를 했죠. 700원부터 자, 700원부터 500원까지 매수를 했으니까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자, 19,000 900원 위에서 팔았을 거니까 아마 여기서 팔았을 겁니다. 여기서 다 팔았고, 일부 회원님은 여기 보면 300원에서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500원까지 왔죠. 여기서 300원에서 일부 파신 것 같고 이렇습니다. 만약 기다렸으면 여기서 다 팔았을 텐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판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 300원 일단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을 받고, 일단 많이 뭐 정말 잘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렇게 했다면 5% 이상 수익을 봤을 텐데 그거는 좀 욕심이고 적당히 그냥 먹고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저도 일단 수익을 봤으니까 오늘 일단 일주일이 마감하는 날 수익을 봐서 일단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이버 주식정보 마감 카페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딩 받아서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여기다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나 휴대폰 번호 남기시면 제가 투자 경력이나 투자금이나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물었을 때 카톡으로 답변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일주일 동안 무료로 리딩을 해드립니다. 리딩을 받으시면 아마 수익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매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거밖에 안 했죠. 종배는 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가격이 안 와서 안 했고, 일단 매매는 최대한 오전에 한번 그리고 종가에 한번 이렇게 2번 정도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종목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합니다. 지금도 현금 100% 가지고 있고 그리고 100%로 운영합니다. 비중은 뭐 50%가 됐든 100%가 됐든 본인 취향에 따라서 풀베팅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요 가입인사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장이 지금 이제 실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항상 이렇습니다. 실적이 나오게 되면 내 종목하고 이 종목들이 실적이 나온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HLB가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실적 시즌 되면 실적하고 관계가 유사하게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끝나고 나면 그냥 수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뭐 1,000원짜리가 갈 수도 있고 10,000원짜리가 급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가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세력이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면 그 빠지기 쉬운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내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면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팔면 되겠구나. 물론 박스권 매매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 주가라는 건 참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박스권에서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반등할 줄 알았는데 반등 안 하고 여기서 또 꺾여서 더 내려가죠. 이렇게 저가가 어딘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사기를 원하는데 근데 더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좀 주식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조금 또 경력이 있고 조금 비싸더라도 반등할 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꺾어서 올라갈 때 요 자리에서 사는 거죠. 요 자리에서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려오면 최저가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죠. 근데 여기 최저가인 줄 알았는데 또 더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 이제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또 100%를 사버린다라는 거죠. 돈이 없어요.
돈이 자본금이 적을 때는 절대 계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 수익 매매에서는 절대 승산이 없다. 중장기 매매하는 것도 절대 승산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자본금이 10억 이상 되고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경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매일 수익을 본다. 그러면 이분은 계속 하면 됩니다. 계속 그러면 수익을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에서 수익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캘프입니다. 왜냐하면 스캘퍼가 되는 이유는 돈이 적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적다고 해서 뭐 1000만원부터 해서 많게는 뭐 2, 3억까지 일단 가지고 운영을 하겠죠.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한 억 단위 넘어가면 스캘퍼를 못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2천억, 3천억, 뭐 7천억, 1조까지 터지는 종목이 있는데 왜 못 삽니다. 기껏해봤자 내 자본금의 전체에 100만 분의 1도 안 될 텐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10만 주도 안 되고 그리고 5만 주 뭐 거래량이 작은 종목을 하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종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면 자본금이 얼마 정도 가지고 운영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대부분의 돈을 따는 사람들은 스캘프다. 지금 보면 물론 중장기 매매를 해서 일단 제가 뭐 절대적인 비율은 아니지만 중장기 매매에서 수익 보는 사람은 뭐 한 20%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80%는 스캘프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간밤에 자고 일어나면 다우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유럽 증시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장을 보고 오늘 주도주가 어떤 건지 어떤 종목이 핫한 종목인지 그걸 보고 난 뒤에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을 보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캘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일 올라갈지 모레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매매라든지 스윙이라든지 예측 매매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해서 수익이 계속 난다면 그게 본인 거기에 따라서 계속 하시면 됩니다. 부정하실 필요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 오늘은 방송 이것까지 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